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오늘장에서 더욱더 강세 흐름을 보였던 부분이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정부 정책 모멘텀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5천 이후에 5천 다음으로 코스닥 관련된 또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발언을 해주자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무려 2%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단순에 993선에서 또 종가 형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또한 오늘장에서 5자 확인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5,021포인트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후에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4,99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살펴보자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좀 시선이 옮겨진 모습인데 과연 이 부분이 다음 주에도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한번 승부를 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해답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79%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5%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현대차는 4% 넘게 하락 중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또한 1% 넘게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더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선 바이오주들이 상승 탄력을 가져가면서 알테오제는 4.59%, ABL바이오는 9% 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52%,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이 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또한 오늘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STO 그리고 증권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증권, STO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증권 관련돼서는 상법 개정안 3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고요. STO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STO, 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이런 접합 이런 부분이 또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지금 상승세 보이는 부분 코스닥, 코스피 상승률 상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STO 관련주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NHN KCP가 29.94%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로봇 관련된 협력사 선정 전망이라는 호재 속에서 지금 29.90%,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 내주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스피도 5자 확인을 했으니 코스닥 또한 천자를 봐야겠죠. 오늘 장에서 코스닥 관련된 이 정책적인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코스닥이 무려 2%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도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990선 형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이슈와 그리고 섹터 종목에는 뭐가 있을지 오늘 또 시장 관련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새해 들어서 참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도 우리가 5자 확인을 했고 이제는 코스닥 또한 천자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건지 오늘 굉장히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전문가님께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6시 내일 승부주를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는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저의 얘기를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는 그러한 시간, 알찬 시간, 1시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일주일에 한 주에 마감을 하는 금요일장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의 이야기와 함께 다음 주의 전략을 또 어렴풋이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앵커님이 도대체 코스피가 먼저 5천 갈래, 코스닥이 먼저 1,000을 갈래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서로 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양시장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시장의 훈풍을 밀어놓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시황을 계속 얘기를 할 때 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코스닥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줘야 돼라고 했었을 때 가장 필연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노출이 됐다, 표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알테오젠의 뭔가 시장과 기업 간 그리고 섹터 간의 뭔가 이제 교감이 약간은 좀 서로 엇갈린 모습들이어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폭의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을 어찌됐든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아름다운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요 내용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아마 수급상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대규모 순매수고요. 이 금액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수가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정부 말을 잘 듣나 봐요. 자, 그다음에 정책 기대감이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매크로가 갑작스럽게 뭐 방향을 선회를 하거나 뭔가 큰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어 주기 전까지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는 가장 좀 탑픽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에 대한 투심 자체가 꺾이지는 않는다. 물론 그 안에서 섹터 간의 뭔가 전투들은 열심히 벌어지고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장 끝나고 지수를 볼 때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지금 연일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 일정을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릴 때 또 첨언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어찌됐든 5,000포인트를 찍었어요. 뭐 오늘은 4,990선에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계속 좀 눈높이를 높여주고 있네요. 7,000포인트에 대한 친철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시를 했던 상황들이고요. 뭐 정부에 반하지 말라라는 이제 증시 격언도 있듯이 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뭐 항상 좋을 때 좋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심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저희 공부방에서도 살짝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증권주 좀 잘 보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순환매 관점에서 증권주들 그다음에 이제 STO,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STO 딱 짚어주셨잖아요. STO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정책 기대감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순환매 관점에서 대장주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지금 특성상 뭐 하루틀령도 조금 더 연장되는 그런 강세들도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올라왔다고 해서 오늘로 끝난다라기보다는 월요일자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또 기분 좋은 숙제를 남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시크릿컬 업종들, 건설, 화학, 철강
아마 주식을 20년 이상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경기민감주, 뭐 지금은 시클리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경기민감주 하게 되면 은행, 증권, 건설, 화학, 철강 이 종목군들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장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의 주도주, 국내 증시의 GDP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과 현재 우리나라에 지탱하고 있는 산업이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올해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에 대한 경험 자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건설화학, 철강 참 찬반시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동반 강세 이 부분들도 조금 이따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보셔야 될 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아요. 자, 앞서서 우리가 늘 보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은 소외가 됐던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강세 부분들만이 좀 익숙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랠리가 좀 펼쳐지면서 코스피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익률 갭이 벌어지면서 끝까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들은 일단은 올라갈 때마다 매도로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일전에 우리 알테오젠 급락할 때 제가 수급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거의 막 1조 단위로 막 매도를 했는데 그 1조 자금이 어디로 갔죠? 알테오젠에 들어갔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1,300억 정도, 기관들 같은 경우는 4,800, 9,800 정도, 거의 1조 가깝게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1조를 매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좀 다 퍼진 건 아니에요. 자, 선물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의 선물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오히려 더 가파르게 움직였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시총 상위 쪽에 상당 부분 포진이 많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에서 시총에 영향을 주는 대장주들이 막 치고 올라갔던 모습들이 코스닥에서도 오늘 그대로 재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뭐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만약에 코스닥 랠리가 이어져라고 했었을 때는 역시나 코스피에서 봐왔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랠리가 코스닥에서도 똑같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여지를 좀 남겨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에서 막 올라갈 때 나 삼성전자 못 샀어, SK하이닉스 못 샀어, 현대차 못 샀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그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해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아쉬워하셨던 분들은 코스닥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겠죠. 그죠? 한번 여기서 실수하셨으면 여기서는 실수 거듭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얘기들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시장이 움직일 때 사실은 내 종목 보느라고 집중을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내 종목만 오로지 딱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황 얘기들도 간간히 우리 공부방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 움직임들이에요.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3주 가깝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바뀐 게 없죠. 그냥 5일선이에요. 5일선, 21선 이게 자체가 좁혀지질 않습니다. 언제쯤이나 좁혀질라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라나, 이것들은 이제 다음 주 일정들을 체크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굉장히 좀 아름다워졌죠. 되게 이뻐졌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기술적 반등 뭐죠, 여러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과열 국면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그동안의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에 대한 랠리 자체가 굉장히 더뎠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서게 되면 무언가 좀 크게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지금 수준에서 5,000포인트하고 1,000포인트를 누가 먼저 달성해서 안착을 할까? 순서로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이거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계속 시황 얘기 제가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일정들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FOMC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FOMC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물론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점도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장에서는 2회 거야라는 것들로 26년을 기대를 했었는데 12월 달 FOMC를 통해서 점도표 1회인데 금리 인하 1회인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스탠스 자체가 갑자기 1월 달에 확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동결인데 동결을 결정한 이후에 과연 FOMC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약간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구간은 늘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목요일과 이제 금요일 날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각각의 GDP 잠정치, PPI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러한 매크로 지표들 우리가 그동안에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 잘 안 봤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밤잠 안 자고 매크로 지표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시장은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요 매크로 지표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1월 달 말에 있을 데이터들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투심은 살아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참여자들이 전혀 뭐 논의를 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과매수 영역 그리고 1월 달로 본격적으로 딱 들어선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가 되게 되면 거의 실적 시즌의 피크아웃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여기서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뭔가 산업의 변화가 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것들은 늘 염두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다만 섹터는 여전히 순환매입니다. 아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가에 사봐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순환매가 그렇게 득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막 참여해가지고 시장에서 나는 좀 수익을 봐야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순환매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으셔야 되는 그러한 시장에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개괄적인 이야기들 좀 해드렸고 참고하셔가지고요. 다음 코너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시장 사실 움직일 때 내 종목만 보느라 큰 그림에 집중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8시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점검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주말 동안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전자책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인데 나도 한번 전자책 받아보면서 이번 주말 동안에 공부해보면서 기술적인 지표까지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이러한 공부, 교육 자료를 좀 받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육 자료를 받으면 뭐가 좋은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청 엄청 요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좀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배워두시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미스를 하냐면 여기저기서 막 돈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라도 내가 막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막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은 주식의 이 속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세요. 그래서 뭐 주식 사가지고 뭐 팔면은 뭐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한번 큰 코를 다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 차트의 정석은 좀 받으셔가지고 뭐 내가 이걸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틀이 갖춰져 있구나. 종목을 사야 되는 기본적인 이 틀 자체가 딱 이렇게 갖춰져 있구나라는 것들만 알고 계셔도 저와 함께 하루 24시간 같이 보고 계시는 공부방에서 이해하시기가 너무나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고, 자, 이 책 안에는요 매매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에 대한 원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로봇 엄청 빠졌죠. 제가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우리 시황 얘기할 때, 종목 얘기할 때 제가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좀 거들어 드렸잖아요. 뭐라고 거들어 드렸죠? 저는 높이 있는 종목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해드렸어요,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 시장이 계속 출렁출렁이면서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이에요. 순환매 증시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매매 원칙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캔들에 대한 이해 부분들. 캔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고 추세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이 캔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우리 5,000포인트 봤지만 막상 또 4,990에서 끝나니까 뭐예요? 5,000 넘어가는 거야? 지금 99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가는 거야?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저항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 자체를 딱 정립을 시켜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차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과매수 영역인데요? 꼭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데일리 TV 우리 하루 종일 시황 방송도 하고 종목 이야기도 많은 시간 코너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과열인데요? 라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집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요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 뭐예요? 자, 이제 우리 종목 뭐 사볼까?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방점을 딱 찢는 챕터가 5번째 챕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쉽게 요약본들만 딱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신청하셔서 주말 동안에 한번 쓱 읽어보세요. 그죠? 뭐 날 춥다고 계속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앞에 공원이라도 딱 이제 산책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활주로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을 녹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우리 주식시장 보자고요. 5천을 가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5천에서 3천으로 떨어지든 4천으로 떨어지든 시장이 빠져도 그냥 퍼스트 클래스에 누워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처럼 1등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서 이 퍼스트 클래스 코너를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SOS랩이라는 핵심주입니다, 여러분들. SOS랩이 오늘까지 올랐어요. 그죠? 오늘 1월 23일 날 최고가가 28,700원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냐? 우리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SOS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수익 많이 났어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수익률 하이브, 한미글로벌, 한전기술 하이브. 자, 오늘 하이브가 고가 얼마까지 찍었죠? 38만 1,000원까지 찍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12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나서 이거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청한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런 종목 정도는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13일 날도 한 번 더 말씀드렸죠. 그 다음 날. 그리고 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15일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지금 며칠이죠? 23일입니다. 그죠? 딱 캘린더상으로 며칠 지난 거죠? 딱 일주일하고 조금 지난 거죠?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 12일 날, 13일 날, 15일 날 딱 매수를 했어요.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비중 투자를 빡 한 거죠. 그러면은 내 종목이 가든 안 가든 순환매에서 내가 그냥 하루 정도 뭐 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내 계좌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들어와가지고 나 급등주 먹었어요. 상한가 먹었어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되는 종목들, 그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을 비중 투자를 해놓으시게 되면 내 계좌가 푸근해진다고요. 그리고 간간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 누르메카 219%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꺾였죠?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S랩이에요. 자, SOS랩 여러분들 2025년도 12월 24일 날 히든 종목, 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공부방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삼성전자 잊어버리실까 봐 한 번 더 언급드렸고요. 그리고 SOS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선공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와서 SOS랩 올라가요. 이거 하면 뭐 늦어요. 왜 SOS랩이 12월 24일에 제가 왜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공부방에서 딱 오전 8시입니다. 오전 8시. 넥스트레이드 오전장 프리마켓 딱 열리자마자 자, 오늘 관심 가지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이전의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은. 이미 유럽 쪽에서는 FSD 판매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가 지난해 11월 달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 뉴스가 나왔었죠. 최근에 1월 달에. 자, 테슬라 더 이상 FSD 판매 중단입니다. 월 구독으로 갈게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자율주행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뭐 했어요?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제가 2번 들고 나왔잖아요. 여기.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 관심 가지시라고. 다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게 아니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저는 이제 그 뒤에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근거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차트 볼게요. 이래요, 여러분들. SOS래요. 12월 24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시점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사이드로 길 때. 사이드로 길 때. 근데 사이드로 길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 있는 게 CES거든요. 자, CES 2026에서 뭐예요? 피지컬 AI. 그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포지션이었잖아요. 논제가. 어젠다가 딱 2개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피지컬 AI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현대차 모멘텀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틀라스 모멘텀으로. 근데 이미 그 이전에 피지컬 AI는 이렇게 움직였었다고요. 그죠? 그게 현대차로 인해서 연장이 확 이루어진 거고, 국내 이슈로 인해서. 자, 그러면 SOS랩은 어떻게 본 거냐? 여기잖아요. 그런데 실상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고요. 이미 모멘텀들은 나왔잖아요. CES 쪽으로. 그죠? 그리고 1월달, 2월달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FSD 나오잖아요. FSD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봇의 상용화보다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훨씬 좀 빠를 것 같아요. 한 템포 정도. 만약에 상업성으로만 따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FSD를 통한 자율주행 시장 자체에 대한 경쟁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FSD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뒤로 현대차 붙고 뭐 여러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 회사들이 붙겠죠. 중국 이제 자율주행 회사들도 붙을 거고 거기서 이제 서로 땅 따먹게 하겠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확대되는 거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나오겠죠. 근데 오늘까지 좀 올랐어요, SOS랩은.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죠? 이 이전에 11월 달에 머스크가 뭐예요? 유럽에서 FSD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들이 딱 나오게 되면 앞에 펼쳐질 수 있는 산업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뽑히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주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SOS랩 얘기를 하면은 늦고요. 12월 24일 날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먼저 선공개를 해드렸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지금 제가 지어낸 것 같아서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공부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양질의 저의 생각들을 들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하이브예요. 문제의 종목이죠, 여러분들. 자, 12일 날 퍼스트, 13일 날 퍼스트, 15일 날 퍼스트예요. 아, 이쯤 되면 하이브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청자분들. 이렇게까지 제가 12일 날, 13일 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 이쯤 되면 오늘 38만 원 갈 때 와, 최영주 전문가 한 번쯤은 눈앞에서 이제 아른아른 거리셨겠죠.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옵니까? 이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집중했던 데가 여기에요, 여기. 자, 우리 SOS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주가 가기 전에 횡보하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활주로. 자, 우리 슬금슬금 한번 달려볼까? 자, 이제 목적지까지 한번 날아가 볼게요. 이러고 가잖아요. 하이브고 다른 게 없죠?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 모멘텀 알잖아요, 여러분들. 모멘텀이 무슨 뭐 새로운 게 나왔어요? 뭐 하이브가 갑자기 무슨 뭐 신기술을 개발합니까? 아니잖아요. BTS잖아요. 근데 뭐다? 시장에서 인정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확장하잖아요, 이야기. 야, BTS 월드 투어 공개 딱 하니까 월드 투어 횟수가 높네? 그 다음날 눈 뜨고 딱 일어나니까 뭐예요, 시장에서? 굿즈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잡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럼 우리는 시장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 자화자찬하면 돼요.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니나노 하면서 보면 됩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정점을 딱 찍을 것 같아? 던지고 나오면 돼요.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정석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YG엔터예요. 상대적으로 YG엔터는 잘 안 가요, 지금 보면.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사이드 계속 기죠. 뭔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 YG엔터 최근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4분기 실적 별로 실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갑자기 뭐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뭐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YG 소속돼 있는 IP 아티스트들이 뭐 활동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막 주가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실적 안 좋은 걸 계속 반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그죠? 그럼 4분기 실적을 빡 발표를 했는데 뭐 여전히 뭐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시장에서 반응할까? 거의 저는 반응 안 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4분기 다 끝냈네. 자, 2026년에 돈 벌어보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빵 반영이 되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하이브를 말씀드리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YG도 볼 거고 SM도 볼 거고 SM도 볼 거고 JYP도 볼 거고 엔터주들은 방향성이 동일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JYP 엔터도 하나 좀 볼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시장을 연동을 안 해요. 연동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막 그렇다고 얘가 막 급락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제가 계속 해드려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게 보니까 이게 그림들이 그려지시죠? 안 그려지시나요? 안 그려지시면 공부방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증권주입니다. 자, 증권주 여러분들 1월 22일이에요. 어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1월 22일. 자, 종목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하기가 되게 모호한 섹터예요, 증권주는. 어차피 방향성이 다 똑같거든요. 올라가는 등락이 좀 다른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2차전지 막 투자할 때 무슨 뭐 피터린치 이야기 엄청 많이 들으셨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기업을 사야지 뭐 돈을 버네, 마네. 2차전지 투자자분들 많이 들으셨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증권주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는 증권주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증권주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요 시간대에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제가 공부방에다가 교육방에다가 제가 이 글을 썼어요. 자, 시장 전체를 산다는 생각으로 증권주를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대충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심플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제 이야기가. 자, 그럼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증권주 이게 지수 차트예요, 여러분들. 증권주 지수 차트입니다. 지수 차트. 자, 쭉 올라가죠,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죠. 오늘 빵 이렇게 뛴 거예요. 업종지수 차트가 9%가 올랐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보면은 미래에셋증권 16%, 부국이 15%, 신영이 19%. 뭐 이런 것들, 부국이나 신영은 뭐 내가 쓰는 증권사가 아니야라고 하면 빼자고요. 미래에셋증권도 많으실 거고, 그죠? 하나투자증권도 있으실 거고, 뭐 대신증권 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하나투자증권도 유진투자증권도 있으실 거고, 이런 종목군들이 4, 5% 이상은 평균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22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방, 공부방에서 1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제 이해되시죠?
왜 최영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시장 전체를 산다는 생각으로 증권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예요. 오늘 좀 쉬어갔죠? 삼성전자 오늘 좀 쉬어갔죠? 쉬어가요. 예, 지수 안 가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이 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도 약간 좀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열기, 눈높이, 키 맞추기 이런 부분들이 딱 반영이 되게 되면 시장의 스토리가 그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후발로 붙은 게 현대차였지만 그런 종목군들, 지수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이 일제히 쫙 올라가는 거였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죠. 뭐 당분간 좀 더 쉴 수도 있어요. 또 당분간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코스피가 약간 좀 눈치 보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뭐 중소형 종목군들이 올라갈 거고 대형주들은 약간 뭔가 이제 뭐 이격 자체를 좀 좁히거나 좀 열기를 좀 식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거는 실상 우리 같이 12월 16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시점에 그리고 아까 SOS랩도 여러분들 보여드릴 때 12월 24일 날 또 히든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공부방에 교육방에 먼저 공개를 해드렸던 삼성전자 그 시점에 사셨더라도 사실은 지금은 이 상승률을 다 내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가가 조정이 나오든 쉬어가든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그와만큼 국내 증시의 이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는 이 메커니즘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타이밍들만 제대로 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를 했던 시점 자체가 언제였죠, 여러분들? 이 시점이었다고, 이 시점. 이 시점. 적어도 저희가 12월 16일 날 얘기했던 이 시점 이후서부터만 관심을 가지셨더라도 1월 달, 12월 달 말서부터 1월 달까지 이 삼성전자의 상승률만 47%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나는 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야. 나는 투자자야. 라고 하시게 되면 좀 쉬네. 비중 좀 줄여볼까? 줄였다가 수익금하고 그러면 원금이 같이 빠져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예요? 자, 바이오 많이 빠졌네. 낙폭이네. 한번 가볼까? 그리고 오늘 정부가 STO 얘기 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내가 따라가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로봇들 다 일찍 다 밀렸잖아. 제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고가에 있는 거는 뭐 거기서 뭐 하루 이틀 뭐 변동성 나오더라도 별 관심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뉴로메카예요, 여러분들. 자, 로봇주 열심히 얘기하다가 이제 뉴로메카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근데 이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뉴로메카도 여러분들 1월 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33,700원.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착 해가지고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이후서부터 얼마까지? 219%입니다. 그러면은 1월 2일 날 우리 같은 사람들, 그죠? 또는 뉴레메카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13일 날 핵심주로 공개해드렸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처음 삼성 투자 이야기 나오고 나서 이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시장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할 거다. 기대감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시점이 1월 13일이라고요. 그럼 이때부터만 여러분들이 퉁퉁퉁퉁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더라도 100%가 넘어요. 그러면 오늘 로봇주가 밀리든 밀리네. 아유,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던지고 나오시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번 주에 로봇주 아직인가? 더 가나? 이거 막 우물쭈물하다가 에라 못 참겠다. 그럼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크게 이제 디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경험이 약간은 좀 부족하신 분들이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실수를 줄여나가시면 하시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뭐 에브리봇도 있고요. SBB테크도 있고요. 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논리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공부방에 오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장에 실시간으로 엑기스를 담을 수 있는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 들으시게 되면 제가 우리 1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뭔가 이제 흡수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늘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계좌 만드셔야 돼요. 수익 계좌 만드셔야 됩니다. 수익 계좌 만드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요 사이클만 지키시면 돼요. 요 사이클. 우물쭈물하지 말자. 아시겠죠? 싹이 안 좋을 것 같아? 뭔가 좀 불안해? 그러면 대응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정비하시면 됩니다. A라는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달라. 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면 다른 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 2,000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나의 선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늘 많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하자, 수익 계좌 만들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코너에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이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같이 기법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확확 좀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도 한번 장 중에 종목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들어보고 싶다, 실시간으로 한번 함께 또 이야기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전문가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종목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눌 예정이거든요.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앞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도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번 주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책까지도 교육방 오셔서 챙겨보시면서 혼자서 공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장에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에 성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챙겨왔을지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근데 이게 토요일을 또 쉬어서 많이들 이게 리듬이 좀 끊어질 수도 있으신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좀 쉬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이 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요. 항상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내일장의 퍼스트 클래스, 그러니까 다음 주죠, 사실. 네, 다음 주 월요일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3종목 정도, 2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한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저희 공부방에 함께 하시면 그 공간을 통해서 교육방, 공부방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이에요. 앞서서도 제가 좀 힘을 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시장에서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저의 기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로봇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에 대한 상업성이 오히려 더 한 발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나오는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아마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죠? 뭐 개인정보협회인가요? 현대차하고 막 여러 기관들 모아가지고 자율주행을 위한 개인정보 무슨 뭐 논의회 뭐 이런 거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늦죠?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이미 테슬라는 FSD를 연간 판매로 돌려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파네 마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팔았던 거를 월 구독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모빌리티 시장을 잠식하려고 아주 그냥 큰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차 그룹 세계 5위 안에 드는 모빌리티 회사를 갖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자율주행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다 해가지고 지금 경쟁을 해도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도 지금 뒤늦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자율주행 상업화의 원년이 될 가능성.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준비하지 못했던 회사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떠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려고 이제 막 달려들겠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가져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에 해당되죠? 뭐에 해당됩니까? 테슬라에 해당되는 종목이죠. 광학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미 테슬라의 벤더사에 납품을 하는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딱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리고 사이드로 횡보하다가 오늘 드디어 21선 안착되는 모습들, 이평 자체가 많이 모여있는 이 구간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향이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아마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1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높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박스권 상단 2만 원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2만 원 넘어가게 되면 SS랩이 먼저 막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아마 자율주행의 요 범위가 좀 넓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이평 저점이라고 했을 때 14,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코미코라는 종목이에요. 바이오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 코스닥 지수를 올린다라는 게 안정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어제 인텔이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아서 시간에서 약간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29일 날 있을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적 발표들이 다 나오고 나서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에서 이제는 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코미코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99,500원,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0원이고요. 이 코미코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제가 교육방, 우리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히든 종목 바로 넘어가죠. 히든 종목 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 좀 성격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 시장에서 소외되다가 오늘 이제 이슈 받아가지고 딱 장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시작할 때 좀 높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높게 시작할 때 물량들을 받는 게 아니고 아마 시장에서 좀 변동성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전 트레이딩에 좀 많이 좀 이렇게 무게를 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시황에 연결되는 업종 시황에 연결되는 종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세 종목 하는데 좀 밸런스를 맞추자고요. 뭐 맨날 시황 얘기하고 맨날 뭐 업종 뭐 가네마네 이거 뭐 예측해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실전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매매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요.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월요일 날 저와 함께 또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 두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들렸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엔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릴 예정이니까요.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이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